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예, 금일은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날 서울 경마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이죠. 예,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토요일 경마가 금요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토요일 날 시행을 하게 되겠죠. 금요일, 토요일 각각 11개 경주씩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추석 전후, 그러니까 휴양 전후 복병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휴양 전후에는 좀 터지는 편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추세로 보아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그 말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휴양 전후 같은 경우는 출주도 수 꽉꽉 채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8두 9두 나오는 그런 편성에서 11두 12두로 그냥 꽉꽉 채워서 나옵니다. 부산 경마 같은 경우는 12두로 그냥 꽉 채워서 나오더라고요. 서울 경마는 11두를 꽉 채워서 나오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 참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12두까지 나왔던 것들을 11두로 줄어버렸어요, 서울 경마를. 스스로 이제 축소시켜버리고 한쪽으로는 돈을 벌려고 그러고 한쪽으로는 돈을 버는 길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들을 마사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참 그런 집단이 어떻게 돈을 버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수익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배제해. 자,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돈을 안 벌어도 이 철밥통이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돈을 벌 수익 전선에서 일을 하는 그런 공기업 이런 것들 경우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레테르가 붙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경제 효과를 적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수익 추구형 업무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차지하고 지금 노림수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림수의 구조는 이렇게 트렌드는 실제 그 마번과 인기도 이것들을 마번 인기도 배당에 대한 추세를 보고서 트렌드 임팩트 기법으로다가 추세를 확인을 하는, 추세를 예측을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행운수는 오행으로 갖다 얘기해요. 오행을 사주와 월지 사주. 그러면은 720 패턴이고요. 4주 패턴은 60갑자니까 60 패턴이에요. 두 가지 패턴으로 60 패턴과 720 패턴 두 가지 패턴으로 행운수를 구했습니다. 이게 행운수는 직접적으로 720 패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주 통계라든가 기회 핵심 모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지 통계 60가지 통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 통계에는 1, 2, 3착을 뽑았고요. 핵심 모드는 이 1번 가장 많이 나오는 다발 마번에 대한 빈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커팅을 했습니다. 요주의 기수는 60갑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잘 들어온 다발 그 간지가 무엇인지 배당을 분류를 해서 이 간지는 을사일인데요. 을사 간지에는 세영이와 추열이와 제로가 잘 들어오더라,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트렌드부터 알아보면 5, 6, 11, 8 그 중에서 이제 5, 6번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바뀌어서, 지난번에 7, 8번이었죠? 8번, 7번. 이번 주부터는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점점 서서히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5번, 6번에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 오행 마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고배당 추세하고 일반 마번 추세하고는 추세 지속 기간,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면은 피리어드라고 그러는데, 주기라고 하면은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주기가 길어요. 고배당이 길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배당은 추세가 길고
막 그냥 일반 마보는 추세가 뭐 한 2주 내지 1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예, 패턴을 커팅을 합니다. 예, 패턴을 추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트렌드 임팩트는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만 예, 많이 마이너스만 가장 많이 안 나와서 전환을 기대하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기대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90.2%에 이르렀어요. 단승식 4순위 1착 나온 게 너무 안 나와서 확률이 기대 확률이 90.2%가 됐다. 그래서 90%가 넘을 때만 이렇게 트렌드 마이너스 임팩트 마이너스로다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행운수는 이제 행운마번이 720 패턴 중에서 4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4번으로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720 패턴으로 나눴을 때 그 4번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4번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다 이거죠. 주세. 그렇지 않으면은 왜 4번이 특별하게 많이 나왔느냐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이런 패턴 을사의 유입니다. 을사 유. 6월이라는 것은 유월지인데 6월 을사일 이 같은 720가지 패턴에서는 4번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대끼리가 20%면 앞으로도 계속 20%로 유지할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대끼리 복숭시 대끼리가 한 20%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3.5 정도 이런 식으로 배당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평균 배당이. 자, 그런 식으로 어떤 통계량이 주어지면 이 어떤 구간에서 이건 이제 베이지한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이고 구간 확률인데 이것이 주어지면 앞으로도 그렇게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향후도 그렇게 기대한다 이거죠. 20%면 갑자기 30% 뛰고 40% 뛰고 10%로 죽을고 그러진 않고 20%를 유지하게 되고 자유도 즉 샘플 개수들이 많아질수록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 20%에 점점 더 근접하게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 편차는 플러스 25. 이 확률 편차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몇 프로나 더 많이 나왔느냐. 이 4번이 25%나 더 많이 나왔다. 상당히 4번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크면은 또 이제 그 터닝 포인트로 해서 이게 완화를 해야 되니까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으면은 이건 뭐 영향이 미미하니까 그렇게 뭐 특이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니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돼요. 이게 지금 너무 큰 건데 15. 한 15 내지 20 사이가 제일 잘 나오는 그 추세, 잘 나오는 그 포인트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5%잖아요. 이게 거의 경계선에 걸려 있는데 여하튼 4번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승은 2번. 여기 보면 1, 2, 3척에 또 1등이 2번으로 돼 있잖아요. 214, 214 이런 번호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4번이 제일 많다. 그래서 복승이 4위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승 배당률 예측은 평균 전체는 34.0배, 복승식 배당이 34배예요. 서울경마 복승식 평균 배당은 34배 전체인데, 전체 34배인데 이날은 이 패턴, 을사 패턴은 26.5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쌍승식 제일 많이 나오는 이 패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번호 5개를 뽑으면 2, 4, 9, 11, 7 여기서 2나 4를 축으로 해서 91을 갖다 붙이는 이 삼쌍합 6개가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2개 24개가 됩니다. 2 놓고 4, 9, 11, 7 그러면 12방이거든요. 4 놓고 2, 9, 11, 7 그럼 뭐예요? 또 12방입니다. 그러면 12방 2개씩 24방으로 사면 돼요. 이게 전부 다 복조로 사게 되면요. 60개의 패턴이 돼요. 60개 배팅 막건수가 60개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머리를 2나 4로 다 잡으면 요거를 왜냐하면 요걸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잡으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28막건으로 60막건을 28막건으로 줄여들게 돼요. 근데 하물며 60몇 건을 다 사도 배팅수를 그렇게 많이 해도 문제는 뭐냐면
이긴다 하는 거예요. 삼성스시. 이게 근소하게 이깁니다. 105% 정도, 105% 정도 나오는데 황금률이 100%가 넘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 모드만 계속 사도 이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게 수천 배짜리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다 회복하고 5년치를 전부 다 했으면 하면 30년치에서 5년치만 갖고 최근 5년치만 갖고 했을 때 이게 100%가 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주의 기수 문세영이하고 장추열하고 그 다음에 제로가 이날 잘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향후 잘 될 것으로 이날 또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노림수를 알아봤습니다. 행운수는 4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과 2번 유의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일은 4경주하고 6경주 두 개 경주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넘어왔어요. 4경주 넘어왔는데 이 예상을 하는 그 이유랄까? 이 예상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예상이 뭐예요? PDF 복병툴 PDF 인공지능 머신러닝 예상이에요. 머신러닝이 LD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DA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요. 머신러닝 일종입니다. 이게 판별 분석이에요. 선형 판별 분석. 그래서 통계에서 판별 분석으로 쓰고 있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AI의 머신러닝 기술로 포함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학습이 있거든요. AI 특징 5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전수조사. 두 번째는 최적화. 세 번째는 추상화. 네 번째는 그 수학과 통계.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이런 식으로 총 5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AI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하여튼 LDA 머신러닝 AI 기술을 통해서 예측을 이렇게 한 겁니다. 했는데 자, 우선 이 경마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따져봅시다. 경마 예측 어떻게 해요? 옛날에 띄웠던 그런 자료, 이 데이터들, 옛날에 띄웠던 자료들 중에서 최근 6개를 뽑은 거예요. 6개 뽑은 것 중에서 얼마나 잘 뛰었느냐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잘 뛴 놈들을 예상 순위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환경이 달라. 거리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대마도 달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환산을 해줘야 돼. 표준화 환산을 해줘야 된다고. 어떤 날은 20% 불량주로 해서 1200m 1분 15초를 뛰었는데 어떤 말은 또 양호주로 건조주로 해서 1분 16초를 뛴 놈이 있어. 그런데 어떤 게 세는 거야? 사실은 1분 16초를 뛴 게 더 셉니다. 환산할 때. 왜냐면은 불량주로하고 건조주로의 차이는 이 1200m에서 1.0초 이상을 차이 나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15초에서 16초 1초 차이 아닙니까? 1초 차이로는 15초짜리가 16초짜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런 환산이 필요하고 또 그것은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영향이 큰 주로 함수 환산이고 그거 말고 상대마도 환산을 해야 되고요. 주로 빠르기도 환산을 해야 돼요. 주로 빠르기는 선행마들이 우글거리면 경주 전반적으로 빠르게 돼 있고요. 선행마가 없잖아요. 선행마가 없거나 적으면 이것이 이제 느린 경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다른 놈들은 다 기록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착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착순 경주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따라가거든요. 견제하면서 경주를 벌이기 때문에 기록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그 편성에 따라서. 그 편성이 뭐예요? 상대방의 능력, 그 다음에 또 뭐냐? 상대방의 그 경지 편성에 대한 전개 강도, 그러니까 선행마 수요, 이런 것들, 선행마 수요 및 선행력, 빠르기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 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주로 함수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마 능력, 세 번째는 이제 주로 빠르기, 선행마 그 수요에 따른 주로 빠르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환산을 할 때 이왕 환산을 한 거 어렵게 만들었는 거
그래서 초로다가 이렇게 나눴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길고 또 이렇게 잣대로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잣대로 가장 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개념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고요. 어디다 빗대도 환산되는 표준이 될 수가 있어요. 퍼센트 0부터 199까지 퍼센트다. 1부터 또 100까지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퍼센트 등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수능 시험에 100분이라고 이미 설계가 된 건데 그것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 10만, 15, 2만 5,4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24,788 이거 이거 10만 중에서 2만 등수만 해도 이거 가름하기가 힘든데 24,500 이런 식으로 세 분까지 이렇게 다 있으면은 이거 참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름하기가 10만 명 중에서 2만 명 하는 11만 명 중에서 2만 5천 등 하는 것이 예? 뭐 4천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천 중에서 1000등 하는 것하고 과연 어느 게 우수한 거냐 이런 걸 재보려면은 그냥 하게 되면 계산을 해야 돼. 이거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100분위가 등위가 필요해. 100분위는 100마리 뜬 걸로 환산한 거야 여기 전부 다. 그리고 그 100명이 그 겨룬 것하고 환산한 것처럼 이 경주마도 100마리 뛴 것처럼 환산한 거야. 그래서 여기 19라 그러면 100마리 뛴 것 중에서 19등이야. 전체 해당 거리에서 해당 거리별로 말하는 거예요. 이 해당 거리가 뭐냐면 1400m네. 1400m에서 19등 한 놈이야. 얘는 18등이야. 뭐 어디에서? 1300m에서 19. 요거 이건 이거 한 번 뛴 거 저기네. 거리가 없는 거는 뭐예요? 주행 심사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 블랙선 16등 한 거 봅시다. 블랙선 16등 요거는 1000m. 1000m에서 16등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몇 등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어디에서 보여주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착순 있죠. 착순. 이 착순의 착차인데요. 이 예상지를 보면 암말과의 착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암말과의 착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암말과의 착차. 7등 했는데 6등과의 차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1등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1등과의 착차, 2등과의 착차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등과의 착차를 구했어요. 전부 다. 그럼 1등과의 착차가 0.9초. 얘는 1등과의 착차가 뭐 3.1초. 이런 식으로 하면 1등에 비해서 많이 뒤쳐졌구나. 얘는 그래도 많이 따라갔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 우열이 가려진다 이거예요. 우열이 가려진다. 물론 여기는 느린 편성, 그러니까 약체 편성, 강한 편성 이런 식으로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전체의 거리에 해당되는 등수고 이거는 그 편성에서의 그 착순이기 때문에 착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호환되게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한눈으로 알게 돼. 이걸 쭉 하게 되면 이놈이 요놈이 이렇게 셌구나 하게 되면 뭐야? 여기서 1번 4번은 좀 별로네. 여기만 한 번 잘 뜨는데 여기 오고 6번 그다음에 뭐예요? 10번, 11번 이럴 때가 잘 뛴 놈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들을 이렇게 주력이나 요 능력 요걸 보면은요. 11번, 10번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6번. 2번은 이제 주행 심사이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좀 오차가 좀 있지만 여기 보면은 6번, 10번, 11번 요 등수도 47, 46, 49 이게 높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30대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력 차이가 이렇게 난다 하는 것을 등수로 0부터 199까지 요것을 종합한 게 주력이고요. 요 능력은 AI로다가 1부터 9까지 평가를 한 거예요. 능력을 1부터 9까지 평가를 해서 가져다 놓은 건데 요거는 이제 그 4시간 연산을 승률과 능력 요건 기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value 기록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경주력을 평가를 한 거예요. 요 세 개가 경주력 평가를 한 건데
주력은 요것을 회귀 분석을 해서 전체를 회귀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요 승률과 주력 능력은 바로 이제 그 4시간짜리 그 AI 연산을 통해서 2만 개의 그 조건식을 통해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9가 제일 센 거예요. 1이 제일 약하고. 여기 이제 이 지수들은 클수록 좋고요. 클수록 세고 좋고, 작을수록 1이 제일 낮은 겁니다. 낮은 거고 적은 거예요. 예. 이 등수는 1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추입 1순위, 선행 1순위가 뭐예요? 9번이 선행을 나간다 하는 거예요. 9번이 제일 선행이 빠르다 하는 거예요. 선행 제일 초간 당기기 위해서 9번이 선행을 나갈 것이다 하는 거를 등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 값은 클수록 좋고, 이 등수를 얘기하는 것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눈에 요 능력 비교, 경주력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지가 한눈에 그냥 딱 보면서 딱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것은 이 종합지, 예상지, 16개의 종합지, 있는 그 정통 종합지가 있죠. 장래 승인된 그 예상지 회사가 16개라고 하는데, 그 예상지를 기초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종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경망에서도 있고 종합지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은 종합을 해서 몇 번이라 해서 4두 또는 5두를 뽑아냅니다. 그럴 때 그 순위하고 비슷해져야 돼요. 만약에 1차 관문 비슷해야 된다. 2차 관문은 그거보다 우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차 관문은 일단 비슷한가, 여러분들이 직접 전부 따져보세요. 비슷한가 아닌가. 여기서 보면 요 세 가지가 평가된 건데, 이 세 가지를 평가한 것이 비슷한가. 그러면 비슷하고 만들면 과연 비슷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비슷하고 했으니까 뭐예요? 종합지와 똑같네? 비슷하네? 이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이건 변별력 없이 이걸 예상을 할 필요가 없어. 그거보다 우수해야 돼. 두 번째 관문 우수해야 돼. 첫 번째 관문은 이 AI가 예상한 것이 종합지 또는 배당판 예상지 이와 같은 것들과 비슷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우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슷하기만 하고 끝인다 그러면 이것이 예상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치를 할 필요 없어요. 종합지만 보면 되는데, 예상지 배당판 보면 되는데 이걸 못 들어봅니까?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수한 거를 이미 제가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종합지보다 우수한 거, 종합지보다 우수한 것들을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예상 착순이고요. 여기 인기도예요. 이건 배당판 인기도잖아요. 여기는 NF가 뭐예요? 여기 예상순이고요. 이게 마더리 보병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NMP는 뭐예요? 종합지란 말이에요. 그 이 상관 분석을 한 건데, 착순하고의 인기도의 관계는 0.405칠이더라. 요것이 이제 7마리까지, 랭킹 7마리까지 끄는 거예요. 그런데 NF는, 보병들은 0.4417이야. 그리고 MP, 종합지는 0.3764. 어떤 게 제일 우수해요? 이게 제일 우수하다. 보병들. 이만큼 우수하니까 예상을 하는 거다. 이게. 우수하지 않으면 찢어버리고 없애버린다. 왜냐면 종합지만 보면 되니까. 배당판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인기도하고 종합지를 볼 때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항상 이 종합지보다는 인기도가 더 세요. 더 우수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7등까지만 이렇게 유효한 더 유효한 그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7등까지만 뽑았어요. 왜냐면 10등, 11등, 12등 이렇게 내려갈수록 출수두수도 다 다르고, 출수두수 다른 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오차 편차들이 더 커. 그리고 7등, 8등으로 예측하는 그 분야가 없기 때문에 1, 2, 3등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1, 2, 3등만 하면 되지 4등, 5등, 6등 이렇게 하는 거를 6등 할까 7등 할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꼴등이나 5등이나 6등이나 똑같아. 왜?
5등까지만 상금 주니까. 그래서 그 밑으로는 최선도 다 안 하고 그냥 그런 대로 가는 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는 대로 들어오는 걸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해서 7등까지가 자른 거예요. 그래서 7등까지 자를 때 이런 식으로 상관 분석이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실제로 예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RTP, 그러니까 환수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차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자, 환수율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를 딱 오겠습니다. 이거 저기 파이팅 블로그예요. 여기 보면은 진단한 거 결과, 최근에 결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여기 보면 진단 3대 예상지 성적 진단 하고 있습니다. 3대 예상지 성적 진단, 이거 전체 보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 성적이 한 달 동안 딱 평가를 했는데, 왜 한 달 동안 했냐? 이거 지금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거 업데이트 한 지.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누적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2주 추가됐는데 그 추가된 걸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한 주 또 되면 한 달치 엮어서 두 달치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 나왔어요? 130.0% 환수율이 이렇게 나왔다. 적정률은 29.1%.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음 달도 계속 누적해서 계속 진단해 나갈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수하다, 더 종합지보다는 더 우수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자 더 우수하게 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첫 번째 난의 예상란, 총괄란, 개요란이라면 두 번째는 여기 지수란이거든요. 요 세 번째는 백분위란인데, 이 두 번째 난, 두 번째 단락,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전부 지수들을 구해놨어요. 근데 이거 지수들이 이 하나씩 해가지고 구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예를 들어서 요거 지금 아까 승률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 걸렸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요거 4시간 연산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4시간을 연산해서 이 승률이라는 요 1부터 9까지 값을 뽑아내고, 능력이라는 것을 이것을 뽑아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4시간 4초만 해도 상당히 많이 걸린 겁니다. 이 컴퓨터에서 4초 연산을 한다. 그럼 엄청 큰 분량을 4초 하는 거예요. 보통 책 한 권 정도 4초 걸려요. 4초 정도 걸려요. 그럼 책 한 권 정도보다도 어떻게 해요? 4초가 아니라 4시간이에요. 엄청, 거기에 60배란 말이죠. 60배. 예? 60배나 더 많은 시간을 걸려서 그 많은 분량과 많은 시간, 엄청나게 많은 거, 그걸 갖다가 연산을 하는 거다. 인공지능의 특징이 그래요. 전수조사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수한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면 할수록. 챗GPT도 뭐 1억 개냐, 100억 개냐, 1조 개냐, 1000조 개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증가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중치 개수가 뭐예요? 식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건식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게 가중치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많이 할수록 그렇게 우수한 거다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게 보면은 4시간을 연산을 한다 하는 거예요. 요 하나만 4시간을 연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컴퓨터를 하게 되면 이건 다 중복을 해서, 얘가 1시간짜리, 얘가 뭐 몇 시간짜리인데 다 중복을 해서 전체가 6시간이 걸려요. 전체가 6시간이 걸리면서 그 중에서 이것이 제일 많이 걸리는 4시간을 연산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간단하게 뽑힌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요 환산 과정만 해도 4,600판 책 도서 한 권 분량이에요. 그 코딩 내용이.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RSL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지난번에도 계속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할 때 초반, 선행, 추입, 여기는 뭐야? 선행, 추입 합한 거. 이건 전체 곱하기로. 요거는 뭐예요? SK는 경주 강도, 이건 전개 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총 연산해서 환산 값을 최종적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뽑아냅니다. 뽑아내요. 여기 뽑아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값이 또 계속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내는 이 작업들을 계속 걸치는데 요거 하나를 뽑아내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그 연산을 하게 돼요. 이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무조건 다 많은 거, 많으면 우수하고, 횟수를 여러 번 하면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한 가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다 나온 그것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썼다고 해서 단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게 예를 들어서 요 수준 요거 하나를 깨서 이게 이제 제대치라는 값인데 이것을 엄청나게 많은 수식을 통해서 이걸 뽑아내는 겁니다. 예.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이런 것을 종합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 종합자 가장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들을 더 정밀하게 보면서 더 우수하게 평가를 하면서 세밀하게 치밀하게 평가를 하면서 이것 갖다 가미해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종합자 배당판을 능가하는 아까 보여줬지 상관계수도 그 값이 능가되고 실제로 RTP 한수율 값을 능가된 값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연산을 했더니 4경주는 6텐 11이더라. 6텐 11이 나오더라. 이 6텐 11은 이것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비슷한 것만 뽑은 거예요. 예. 경주력하고 비슷한 것, 비슷하게 나오는 예상들을 한번 뽑아 놓은 거예요. 무난하니까. 이거 종합지 나오기 전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자하고 상관없이 종합자가 비슷할 거다. 6텐 11이 팔리게 되면서 이건 6텐 11이 거의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2번과 3번, 4번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습보 두 바퀴 돌리고 이런 것들이 변수 복병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일단 가장 센 놈은 6텐 11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6경주 넘어갑니다. 6경주. 자, 6경주는 같은 맥락으로 우선 조사해 봅시다. 11 1텐으로 3두 예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뽑히게 되는 경주력을 뽑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것이 경주력이 제일 센 놈으로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 4번도 세고 여기 보면은 여기 6번도 세고 10번도 센데 경주력은 큰 차이가 없네요. 큰 차이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거부터 볼까요? 오른쪽으로. 요거 4번이 제일 센 거 같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1번 센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1번, 그 다음에 10번,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6번도 좀 체크는 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주파 100분위하고 함께 보면 1번이 제일 센 거 같으네요. 그 다음에 뭐 11번, 여기 11번. 그 다음에 10번. 그럼 1, 11, 10, 1, 11, 10이 좀 센 거예요. 보면 1, 11, 1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6경주하고 4경주를 뽑은 것은 경주력만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제대로 나오는, 비슷하게 나오는 이 지수들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경주를 제가 고른 거예요. 그래서 1, 11, 10 이 정도다. 종합지도 1, 11, 10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 저배당으로 예상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4경주와 6경주. 4경주에서는 예상을 뭐로 했냐면은 6텐 11. 6경주에서는 예상을 11, 1, 10 이런 식으로 예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